오늘은 코엔자임하고 지방산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코엔자임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지방산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코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효소와 함께 작용을 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돕는데 우리 몸이라는 거는 작은 공장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공장이다라기보다는 큰 공장이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관들은 각기 필요한 게 똑같을 수도 있고 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탄단지, 그 다음에 이런 비타민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필요로 해요. 특히 이제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폐 이런 기관들은 정화를 위한 기관이다 보니까 정화에 사용하는 비타민 C라든지 아니면 우리 요즘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런 항산화가 잘 되는 물질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쪽이 잘렸네.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 드릴게요. 근데 이 코엔자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이제 탄단지라든지 비타민 무기질의 활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활성을 갖고 있진 않고요. 어떤 효소들의 보조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비타민이라든지 그리고 그 비타민의 유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소량으로도 체내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한참 2010년도 그쯤이었나요? 코엔자임에 대한 TV도 엄청나게 방영하고 코엔자임 제품들도 엄청나게 나왔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세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코엔자임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코엔자임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인체는 코엔자임 큐테를 활용해서 뭘 하냐면 에너지 생산을 해요. 에너지 생산. 근데 에너지 생산을 하면 뭐가 생길까요?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관련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그쵸. 유해 물질, 쓰레기, 불필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 집에서 음식을 한다고 해도 양파 껍질을 벗겨요. 그럼 양파 껍질은 안 먹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끓여 드시죠. 근데 양파 껍질을 음식에 넣지는 않으니까 양파 껍질이 생기고, 그다음 고추를 다듬다 보면 고추 꼭다리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 달걀 껍질도 생길 거고, 요리하다 보면 생기는 부산물들처럼 이런 공장에서 공장을 돌리고 나면 어떤 게 부산물이 생긴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화학 발전, 그쵸?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석탄을 떼는 그런 화력 발전소가 있고, 화학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도 폐기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내는 곳에 이 불필요한 어떤 쓰레기, 그런 노폐물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폐물이 몸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저는 매일 아침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만나 뵙게 되면 되게 감사하다고 목 인사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를 해주시는 미화원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해외를 이렇게 다녀봐도요, 냄새가 안 나는 게 그나마 한국이 냄새가 안 나고요. 그리고 그나마 한국이 가장 좀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길거리가 깨끗하고 냄새가 없이 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미화원 선생님들 때문이잖아요. 그 미화원 선생님들의 역할이 코엔자임이 일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ALDH 요소와 ALDH2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데히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알데히드를 방어하고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그 효소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코엔자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슐린도 마찬가지죠. 인슐린이 우리 세포 안에 영양분을 저장하는데 그 저장하러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는 경로라든지 가게 되는 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효소의 작용을 돕는 게 누구다? 그렇죠. 코엔자임 Q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이토카인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생산할 때 나오는 부산물, 이 부산물들을 없애는 과정, 이런 화학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화학 과정 중에서 누가 쓰인다? 코엔자임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에너지 생산과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누가? 인체가. 근데 세포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한 무슨 공급?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에너지 공급을 하다 보면 이제 분리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체와 액체예요. 그쵸? 이제 그럴 때 활성산소로 세포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생겨났던 어떤 산소들. 그래서 항산화 기능 유지되어야 하니까 코엔자임 Q10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죠? 체내에서 에너지 생성되는 과정에서 TVA라고 해서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 요런 회로를 통과해서요. NADH와 FADH2의 전자 전달, 플러스 마이너스 전달계에 의해서 전자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이때 발생된 전자를 모아서 수소 이온을 증폭시킵니다. 이 수소 이온이 증폭돼야 ATP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물을 먹어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수소를 먹으면 해결된다. 수소 알약도 나오고 수소 물도 나오고 뭐 수소 알약을 물에 타면 수소가 보글보글 생겨가지고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소가 아무리 많아도 수소라고 짝꿍을 이룰 수 있는 물질이 없으면 몸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첫 번째 우리 몸에서 해야 될 일은요. 음식을 먹고 음식이 잘 분해되는 위장, 소장, 대장, 소화기관의 역할이 잘 되어져야 되고요. 수소하시는 분들은 수소로 다 된다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효소하고 그다음에 파우더를 먹여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쵸? 드시고 엄청 배고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거의 없었는데 제가 3사람 만났나? 2사람 만났나? 아무튼 그랬죠. 근데 저도 먹다 보면 어느 때 되게 배고픈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바빠가지고 그냥 파우더만 먹었어. 그날은 막 뭐 잘 먹지도 못했어. 그러면 그날은 이상하게 파우더를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럴 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영양제를 좀 드셔주시면 돼요. 그때 밥 막 먹으면 뭐예요? 살찌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ATP,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 이런 얘기죠.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음전화가 필요한데 이때 수소이온을 증폭시켜서 이제 ATP 에너지 생산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코엔자임이에요. 그러니까 코엔자임이 없으면 에너지 대사 안 돼. 코엔자임이 없으면 수소 증폭이 안 돼. 코엔자임이 없으면 음이온이 많이 생성이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을 체내 에너지화하는 대사장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오늘 내용 다 이해하신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렸고요. 너무 복잡하죠? 근데 이게 무슨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요렇게 돌아가는 이 코엔자임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이거 어렵죠? 그 다음 또 사진 보여드릴게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인산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큰일 났네. 사실 몰라도 돼요. 미토콘드리아가요, 에너지 생산 단계에서 보면 ATP, 여기서 산소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꾸 활성산소 생기는 거거든요. 포도당, 뭐 그렇다고 100%다 이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인산기, 포도당, 그다음 글루코스 6에서 인산이죠. 그다음 과당 6 인산, 과당 1, 6, 2 인산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코엔자임의 대사 과정들인데 이때 ATP 생산 단계에서 요거 보이죠?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코엔자임이. 자,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 없이 진행되는데 디하드록시아라고 해서 어려운 말 써있죠. 세존 인산기가 또다시 이렇게 반응들을 통해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해요.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뭐 글리세르 인산 우리 막 어디서 보던 용어들이 있는데 또 조금 보면 어려운 거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 뇌 기전도 그렇고 우리 세포의 기전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피루부산, 포스포에놀 들어보신 분도 있죠. 이런 걸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제품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 안에 성분이 왜 만들어지는 거야? 그 성분이 왜 좋다고 하는 거야? 이런 화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잘 분해되느냐, 합성되느냐, 체내 합성이 안 되느냐를 가지고 제품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특히 체내 합성이 되지 않는 물질들을 제품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체내 합성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서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엔자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TCA 사이클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카복시 어쩌고 저쩌고 그쵸? 기억이 안 나요? 앞에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VA가 있고 그래서 TVA, TC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시트르 엑시트 사이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 바퀴를 돌아내 너무 어렵죠? 이것도 쉽게 또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항산화 생산,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과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꼭 필요한 게 누구라고요? 코엔자임 Q10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TCA 회로에서 포도당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본 거예요. 피브로산이 들어갔죠. 그다음 CO2가 나가죠. NAD+.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봤던 NADH 2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세틸, 그다음 옥실아세트산, 말산, 푸마르산, 석신산 해가지고 시트르산에서 이렇게 TCA 회로가 ATP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를 글자로 적어보면 아세틸, 옥살, 아세트산, 시트르산, 그다음 케트글루, 타르산, 그다음에 석신산, 푸마르산, 말산, 옥살아세트산 뭐 되게 많은데 이 모든 과정에서 뭐가 쓰여요? 효소가 쓰여요. 근데 그때마다 여기 아까 우리 잠깐 봤죠? 여기 중간중간 뭐가 이상하게 하늘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중간중간 쓰여지는 게 뭐다? 그쵸. 코엔자임이다. 그래서 반응에서 촉매작용 효소로서 관여하지 않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효소에 플러스 작용을 하는 코엔자임입니다. 코엔자임 부족 시에 무슨 역할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코엔자임 부족 시에는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 생산 안 돼. 그다음 항산화 안 돼. 이 두 가지가 일어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 회사 제품 그게 엄청 좋다고 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효과를 보시는 분과 못 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대사라든지 항산화 대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효과를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좀 개운해, 조금 가벼워 이 정도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거냐면 완전히 몸에 영양이 빵이야. 그러면은 코엔자임 역할을 할까요? 잘 못하겠죠. 그게 또 문제고 약 중에서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거나 항산화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지시키는 약물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엔자임 Q10이 능력 발휘를 잘 못하겠죠. 왜냐하면 코엔자임 Q10은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대사 과정의 그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의 부효소로서, 그러니까 부재료로서 그 효소의 작용을 훨씬 원활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몸에 안 필요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코엔자임 Q10 많이 먹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혈행 개선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활 습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 피로, 비만, 남성 불임. 그럼 남성 불임이 어디서 와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이 남성 성기 자체, 여성 성기도 마찬가지인데 혈관도 되게 좁고 그 다음에 계속 생성을 해줘야 되는 장기란 말이에요. 거기도. 근데 그게 왜냐면 여자는 난자 하나를 만들잖아요. 근데 남자는 난자 하나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정자수를 만드나요? 그렇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 부족 시에 난성 불임이 유래될 수 있으니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그래서 이거 부족 시, 코엔자임 Q10 부족 시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에너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활력에도 많이 쓰이고, 그쵸? 세포 활력, 피로회복, 보면 그런 거 많이 적혀 있잖아요. 대사가 저하되고 사용되지 못한 영양소 축적되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엔자임 Q10을 통해서 어떤 이제 지저분한 노폐물들을 이렇게 없애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하게 되면, 제가 어제
슈데트 뷰티 그 제품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타사로 좀 넘기는 일이 있었는데, 고추 추출물 저희가 이제 레드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뒷구리에 자꾸 그 사진 찍으면 엉덩이 위치보다 그 위로 살땡이가 붙어 있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제가 발랐거든요. 그래서 뒷구리에 계속 발랐는데 한 6, 7개월 발랐나?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부위는 뭐 살이 그렇게 많이 안 쪘는데, 살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금방 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셀룰라이트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내려갔던 가장 큰 이유가, 고추 추출물 안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는데 몇 퍼센트? 67%가 더 활성화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67%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67%더 에너지 사용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기초 대사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사 에너지로 쓰이는 게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냥 고추를 먹으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런 것도 다 과대광고 불법이기 때문에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몇 프로? 67%. 그래서 살 빼고 싶다 그러면 레드겔 열심히 바르세요. 저도 자료 계속 정리하면서 나도 열심히 발라야 되나? 이 뜨끈함을 이겨내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노폐물을 치워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 효소의 작용을 돕는 것도 코엔자임 Q10. 근데 코엔자임 Q10이 요새 뇌 관련 물질들이 들어있는 영양제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기억력 소실, 인지기능 감퇴 역시 에너지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아서 온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간 기능 저하라든지 체내 독소 축적,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면역세포 이상 이런 질환들이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거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관여라는 게 누구다? 코엔자임 Q10이다. 근데 코엔자임 Q10이 작용하지 않을 때가 있다. 몸 안에 무엇가 없을 때, 그럴 때는 효소랑 같이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오늘 요거 말고 다른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멈추고 몇 가지로 오늘 좀 정리를 할게요. 소화기관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 음식물에 이렇게 소화해서 보면요. 여기 보면 12지라는 장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12지라는 장에서 거의 모든 역할들 하는 효소들을 다 여기서 집어넣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검사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췌장에 염증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잘 못 내보내되거나 아니면 내보내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공갈 인슐린 들어보셨나요? 인슐린 자체가 좋지 않은 인슐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나가요? 12지라는 곳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빨리 먹을 때와 늦게 먹을 때, 그다음 물을 빨리 먹을 때와 늦게 먹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우리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고양이 강아지처럼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가 옆으로 누워 있다면 고개를 쭉 들어야지 음식물이 쭉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물을 먹고 고개를 들었을 때 음식물이 쭉 하고 내려가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쵸? 닭도 그래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쵸?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 자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마 음식 양이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먹었을 때 효과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위장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써 있는 내용들에서 과식하지 마세요. 과식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은 500ml를 원샷 해라. 이게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소변의 양이
100에서 200ml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물을 먹을 때 100에서 200ml를 먹었을 때 가장 부담이 되지 않는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물의 양을 먹었을 때는 내 몸 사이클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은 사이클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식사량을 100에서 200만 먹었다고 배가 부르진 않잖아요. 제가 뭐 살면서 그런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계란 한 개 먹고 배부르고 삼겹살 3조각 먹고 배부르고 맥주 뭐 해봤자 200-300cc 오잖아요. 근데 그거 뭐 100ml 먹고 배부르고 이런 분들 봤는데 정말 막 가시같이 마르고 뭐 천연대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고 뭐 60이 돼서도 늘 몸매가 똑같고 뭐 이해되고 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비일반적인 경우지. 그래서 비일반적인 경우로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100ml, 200ml만 먹었을 때 몸의 상태와 그러면은 식사량이 막 1kg 이상씩 늘어났을 때 몸의 상태 두 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라고 보면 100ml, 200ml를 일정 시간, 어떤 시간? 고기 대사는 말고요. 야채나 이제 곡류의 대사에서 봤을 때 2-3시간마다 섭취해 줬을 때 인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강아지 만드는 긴 풍선 아시죠? 긴 풍선. 거기에 음식물을 넣는다고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 긴 풍선이 상당히 얇게 나오죠. 새끼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얇게 나옵니다. 볼펜 하나 정도의 굵기로 나오죠. 거기에 음식물을 넣을게요. 처음에 물을 한번 100ml를 넣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100ml 넣었을 때 풍선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지 않죠. 그냥 관 그대로일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에 저희가 좀 이렇게 찐득한 뭐 야채 과일을 갈아가지고 한 뭐 이렇게 500ml 만들어서 거기 넣었다고 할게요. 불어나나요? 불어나지 않죠. 잘 불어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불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불어나요? 그쵸? 내가 먼저 후 불어요. 공기를 후 불고 그 후 분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호스를 연결시켜서 주사기로 뿜뿜뿜뿜 넣는다고 해보자고요. 공간이 안에 확보됐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그쵸? 쭉 들어가죠? 쭉 들어가서 500ml가 채워졌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물을 100ml 부을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상 안 되나? 그래서 100ml 부을 건데 100ml를 부었을 때 풍선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물질이 있으니까 줄어들긴 힘들 거예요. 만약에 그게 우리가 완벽하게 갈아내지 않고 대충 씹어서 넘겼다고 하면 조금 더 그럴 거고요. 근데 그 안에 지금 들어간 양이 한 700ml 되죠. 700ml 되니까 제가 봤을 땐 3분의 1 이상 뭐 한 절반 정도는 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풍선에서. 근데 위에는 얇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풍선이 과연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까? 자, 이걸요 작업을 30번, 예를 들어서 100번, 500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늘어나 있겠죠. 우리가 10년, 20년이 아니라 무려 50년을 몸을 썼다면 현재 나의 장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이 원래 쫀득쫀득한 조직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곱창 드셔보셨잖아요. 그게 소장이잖아요. 곱창이 얇죠. 그리고 되게 쫀득쫀득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쫀득쫀득한 그 조직이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면 좀 살짝 팽창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팽창한다기보다는. 원래 되게 얇은 조직인데, 근데 되게 조그맣잖아요. 구멍 자체가. 그 사이로 음식물이 지나가야 되니까 위장에서는 완전히 곤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의 위장이 4개다 얘기하잖아요. 소는 식물을 먹어. 우걱우걱 씹어서 먹어요. 근데 섬유질이 너무 풍부한 것들을 먹다 보니까 1차 위장에서 받아들이고 뭐 2차 위장에서 효소로서 발효를 하고 그러면서 변으로 지푸라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렇게 푸직동 이렇게 깨끗하게 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이섬유들을 완벽하게 분해할 수 있을 만한 위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양이라든지 이런 이제 재료로서 먹게 되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이렇게 식사로서 먹게 됐을 때 그 두께를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데 그 안에
지방과 단백질, 뭐 쫀쫀한 어떤 근막 같은 것들이 여러 겹이 겹쳐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우리가 구워 먹었을 때 엄청 쫀득쫀득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었을 때는 되게 쫀득쫀득한 조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냐? 뭐 4리터, 5리터까지도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몇십 년을 썼으니까 아마 음식을 계속 많이 드시던 분들은 그 위장이 줄어들질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파우더라든지 효소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복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4리터, 5리터까지 늘어났던 위장이 만약에, 이 가정이에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먹는 한 1, 2리터 정도로 반절 이상 줄어들게 된다면 식사량이 과연 늘 수 있을까요? 우리 세포가 기운이 있어가지고 막 위장을 줄일 수가 있다면, 그쵸? 그 역할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연화작용이 잘 된다라고 말을 해줘요.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이 뭐가 없어요? 식도염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고객 미팅하고 검사해드리고 하면서 그분이 힘이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없으세요, 힘이. 근데 이제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파우더하고 효소가 제일 큰 약이에요. 그리고 태반 드시면 정말 좋긴 한데 소화기관이 너무 망가진 경우에는 좋아진 속도가 조금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효소하고 파우더를 드시면서 이제 그 태반을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태반이 가격이 부담이 되면 소금을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소금을 먹을 때 소금물만 먹어야 되지 않냐? 우리는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맹물 먹지 왜 소금물을 먹냐? 그쵸? 근데 물과 소금물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물 자체는 몸에 꼭 필요해요. 맹물도 필요합니다. 근데 맹물을 막 500ml 1리터씩 먹는 사람의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체액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혈액과 이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이 교체가 되잖아요. 계속. 우리는 하루에 180리터의 물을 신장에서 걸러낸다는 얘기는 180리터의 물이 몸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 중에서 매일 신장이 2리터의 물, 쓰레기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소변은 10번 이상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을 안 먹으니까 그 2리터의 노폐물을 못 빼내가지고, 그래서 요산 쌓이는 거고, 그래서 젖산 쌓이는 거고, 몸에서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나가는 역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소화기관에서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이때 코엔자임 Q10이 투입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코엔자임 Q10이 하는 일이 이제 요런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소화기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우리 소화기관이 건강하다면 코엔자임 Q10은 장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10년, 20년, 뭐 50년 동안 사용된 이 소화기관은 많은 부분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빨리 회복하느냐가 가장 문제인 거죠. 제가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케이스가 뭐냐면, 그 술을 매일같이 드셨어요. 진짜 매일같이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365일 중에 300일을 먹은 그런 분들, 이제 뭐 젊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러다가 50대 이상이 되면 천공이라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위장천공, 소장천공, 대장천공 이렇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소장은요, 꼬맬 수 있는 기관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곱창, 누구의 곱창이었나요? 그쵸, 소의 곱창이었죠. 그건 좀 두껍습니다. 소가 몇 킬로 나가고 500kg 나가는 만큼. 사람 여자들 몸무게 한 60kg 나가잖아요. 그럼 소가 한 10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 한 마리가 가진 이 소장의 크기가 인간의 크기와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돼지 볼게요. 돼지는 200kg 나가요. 인간도 뚱뚱한 사람은 200kg 나가잖아요. 인간한테 심장을 주기 위해서 미니돼지가 개발됐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니돼지가 그래서 심장만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뭐 폐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돼지의 소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먹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요? 그쵸, 비닐맛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돼지 소장 갖다가 그동안 뭘 했었어요?
그쵸. 순대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쵸. 순대 만들어 먹었다고요. 근데 그 막이 얇은가요? 아니면 두꺼운가요? 그쵸. 굉장히 얇잖아요. 얇아요. 그게 인간의 소장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인간의 소장이 7에 11m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뭘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60평 아파트를 넣어놨다고요. 그 실제 그렇게 투명해 보일 수 있을 만큼 늘어나는 이유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육모라고 하잖아요. 그 털을 통해서 음식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 과정이 어떤 장기의 손상으로 인해서 못 될 수 있잖아요. 술을 계속 먹었다고 하면 술이 가진 독성이 있죠. 뭐 어제도 어떤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화학 비슷한 과를 다니는 사람들이 공업용 그 에탄올에다가 물을 섞습니다. 그래서 소주를 만들어 먹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게 과연 사람이 먹었을 때 죽을까 안 죽을까? 죽진 않습니다. 화학 구조물은 똑같거든요. 근데 공업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공업용. 저희도 이게 칼슘 얘기를 드릴 때, 이온 칼슘 얘기를 드릴 때 1등급 칼슘과 2, 3등급의 차이는 뭐냐? 냄새 차이다. 1등급은 냄새가 나지 않고 나머지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는 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향수 쓰시죠? 향수가 어떻게 제조가 될까요? 아니, 향수는 왜 알코올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아로마 이제 오일이나 향료를 넣을까요? 잘 날아가라고. 알코올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싹 날아가죠? 네. 알코올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독제로 쓰이잖아요. 소독제로 피부에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시원하면서 따가우면서 어떤 자극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수도 날아가라고 그 알코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근데 날아가는 게 뭐 우리가 방향족이다 뭐 이렇게 화학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그렇죠. 날아가는 건 불완전하다. 냄새가 나는 건 불완전하다. 고기를 사다 놨어요. 냄새가 별로 안 났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나가지고 이제 상했다고 생각하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미생물들이 이 고기를 가지고 변형을 시켰다. 고기가 불완전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요소를 내가 몸에서 먹으면 그 안에 어떤 균이 있을지 모르니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불완전한 걸 완전한 걸로 바꿀 수는 있죠.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그쵸. 합성과 분해를 통해서. 그 합성과 분해를 하는 기관이 누구예요? 우리 몸의 대표적인 소화기관입니다. 분명히 나는 사과를 먹었어요. 근데 변으로 사과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분명히 나는 사과를 먹었어요. 이게 야채 과일은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아, 그래서 몸에 좋군요. 그럼요. 그 안에 불완전한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느낄 때 향긋한 냄새 혹은 풀의 어떤 싱그러운 냄새, 이 싱그럽다라고 사람은 왜 인식을 할까요? 왜 달콤하다고 느낄까요? 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좋은 냄새라고 느낄까요? 내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냄새가 나쁘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젓갈도 먹고요. 그리고 어떤 발효된 여러 가지, 우리가 된장도 사실은 뭐 냄새가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계속 대대로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이 냄새에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 유전자 속에는 된장의 냄새를 좋아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냄새 맡으면 색깔만 봐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 안에 엄청나게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모니아가 몸에서 나가야 될 성분이기도 하지만 암모니아가 체내 합성 분해 과정에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홍어 삭힌 거 드시잖아요. 그래서 썩는다. 그 다음에 발효된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어떤 것들이 합성 분해와 정화를 거친다. 이게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오늘 공부하는 코엔자임 Q10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 12G라는 이 옛날 말로 12G죠. 그 12G라는 그 관에서 가장 많이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면 이 안에 보면요. 이렇게 많은 옆에 보면
쓸개도 보이고요. 간, 요 12지 다 뭉쳐 있죠. 간, 쓸개, 췌장 이런 애들이 다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 효소를 이쪽으로 다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에서는 곤충을 만들고 이 좁은 관을 통과하면서 소화 효소와 버무려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가 건강해야 될까요? 간에서 쓸개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간이 건강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췌장이 염증 없이 췌장도 건강해야 될 거예요. 물론 다른 기관들도 모두 관여를 하지만 그래서 요 12지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대장 있죠, 대장. 변을 못 본다라는 개념에서는요,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요. 대표적으로요, 이 위장, 소장, 대장이 눌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횡행결장은 가로로 돼 있어요. 이 가로로 돼 있는 횡행결장 옆에 엄청나게 많은 근육과 혈관과 신경과 림프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장에서 요 대장으로 향하는 그 접합부에서 맹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소장에서 지나갈 때 그 거름막에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변이 위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위장에서 깨끗하게 분해된 음식물들이 소장에 들어가서 영양을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 물질 중에서 상행으로 올라가죠. 왜 올라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상행으로 왜 올라가냐면 이게 무거운 건 밑으로 떨어지죠. 이때까지는 액체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갈아서 먹거나 할 때 가벼운 건 위에 뜨고 식이섬유들이 위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일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식이섬유는 위로 떠서 횡행결장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변을 형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물 종류도 밀려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어떤 분해가 되지 않았던 지저분한 것들은 이 회맹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맹장에 들어가서 그 맹장 안에서 2차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자, 맹장에 염증이 나서 맹장염이죠. 그게 과연 우리 몸에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심하게 돼서 당장 터질 듯이 문제가 생겨서 복막에 출혈이나 염증이 나와서 복막에 2차 감염을 일으킬 정도면 맹장을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맹장은요, 늘 염증을 일으켜서 무언가를 제거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단한 염증은, 그래서 염증 수치가 빵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200이 넘어가면 몸이 엄청 무겁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길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소장이 만약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풍선처럼 오래 사용하게 돼서 늘어나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소장에서 대장 쪽으로 음식물이 못 밀어주게 된다면 대표적인 어떤 단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그쵸. 장과 뇌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이가 나쁘다는 말이 맞아요. 우울증이 장 때문에 온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100ml, 200ml씩 적은 양을 2-3시간 간격으로 섭취하는 게 그 음식이라 하면 물도 포함입니다. 물이든 음식이든 그렇게 섭취하시는 게 내 몸의 건강과 내 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배부르게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대변을 못 보는 첫 번째는 요 대장 자체가 마비되어 있는 경우죠. 오랫동안 사용해서 뭐 늘어나는 걸 급격히 했다든지 아니면 뭐 뱃살이 늘어남에 의해서 대장을 움직여줄 근육이 감소했다든지 이 부위에 지방이 붙어서 대장의 온도가 안 나온다든지 왜냐하면 대장에서 유산균 번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해균과 유익균을 맞춰주는 게 우리 대장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대변을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요즘에 뜨고 있는 뭐 낙상균이라든지 낙상균이라 하면 종전에는요 균을 만들었죠. 대장에서 발효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균의 수치를 늘 똑같이 유지시켰어요. 근데 장까지 살아가는 기술들이 되다 보니까 낙상균이라는 아이는 대장에서 마지막 최종으로 생기는 균이에요. 얘가 배변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뜨고 있는 건데 그 낙상균을 이라든지 뭐 락토바실러스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다이어트 때 쓰는 뭐 닥터리오 신이라든지 뭐 요런 유산균들이 이 대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유해균은 10%에서 30%, 유익균은 90에서 70%의 그런 인자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고기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30% 늘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유해균이 좀 냄새나고 뭐 이런 일을 하긴 하는데 시체 분해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유해균이 하는 거예요. 식물에 관여하는 게 거의 유해균이고 100%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확률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한다면 식물도 지방이나 단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해균은 사용이 됩니다. 난 식물만 먹어. 그래도 유해균은 10%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하면 그러니까 대장에 힘이 있으면 변을 잘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균의 역할로서 그 균이 활발하게 작용을 해서 음식물 자체의 탈수 기능이 원활히 된다면 잘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나이 듦에 의해서 얘가 처지고 눌리는 거죠. 눌려가지고 위장, 소장, 대장에 의해서 대장의 횡행 결장이 완전히 눌렸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가스가 찬다, 어떤 분들은 왼쪽에 가스가 찬다 하는데요. 오른쪽에 가스가 차시는 분들이 앞에서 막힌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쪽을 막아준 거고, 왼쪽에서 가스가 찬다 그러면 내려가는 장의 하부, 직장 쪽에서 변의 모양을 만들어 빼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좀 상실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변비라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랑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한 가지만으로 규정되긴 힘들고 한 가지만으로 얘기되기는 힘든 문제예요. 어제 제가 가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분도 예전보다는 변비가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 믿고 2, 3개월 정도 드셔보시라고 확실히 좀 편안해진 게 있으신데 완전히 고쳐야겠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실 거라고. 뭐 병원에서 약 드시고 뭐 약국에서 사 드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을 앓으셨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나으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 그래서 자기 몸 돌본 지 1년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의 기운이 들어가고 그러게 우리가 파우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에 어떤 효소들의 역할들을 좀 보조하면서 내부 장기가 오랫동안 썼던 그런 찌꺼기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변의 작용도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장, 소장, 대장이 이렇게 생겼고 이거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누구다? 그렇죠. 코엔자임 Q10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 자료예요. 제 건데 이게 아마 2000 몇 년도 자료 거예요. 근데 저도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몸이 되게 안 좋다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건데 위장 효소 분비가 이렇게 안 되고 있었죠. 근데 보면은 59에서 65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60에 63을 달려요. 그러니까 효소 분비가 잘 되는 거죠. 위장 효소 분비가 잘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위장에서는 어떤 음식물들을 소화시키죠? 그렇죠. 단백질과 지방이 주요 소화가 되고 위장벽으로 단백질, 지방 왜냐면 위장 자체가 이제 30초마다 이 위산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재생되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지방 세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로 지방을 좀 섭취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음식 먹기 전에 나는 지방을 뭐 들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한 숟갈 먹는다. 뭐 아침에 난 일어나면 올리브유를 먹어. 좋은 습관이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좀 드셔주셔야 되는 게 위산이 분비되는데 내 위벽이 약해졌을 때 저처럼 이렇게 흡수 기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에 이제 그게 기름 종류 드시면 굉장히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소장이 흡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소장벽이 많이 손상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소장의 연동도 깐딱깐딱했어요. 지금 133에 437이잖아요. 140에 476이고 상당히 안 좋았던 사람이죠. 그죠? 최저 수치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태였다가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위장, 소장, 대장은 매일 사용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개선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개선을 빨리빨리 시키려고 내 몸이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장장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래요? 5일 이상 식사량을 줄이거나 금식을 하시면 제일 좋은데 이때 무조건 굶지 마시고요. 물 종류, 효소, 뭐 저희 파우더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장세포 자체가 쉴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처럼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나머지 시간이 굶는다든지 요런 걸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주무시는 시간 좀 늘리는 게 좋아요. 저도 좀 며칠 좀 피곤했는데 어제 막 넉다운 돼서 자고 나서 새벽 5시 일어났다가 그냥 좀 건강을 위해 더 자자 해서 이제 6시 40분에 일어났는데 잠을 자야 회복을 해요. 나이 먹을수록 왜 잠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줄어드냐? 몸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그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똑같이 한다면 안 될 거예요. 제가 요새 좀 안타까운 거는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뭐 4kg를 뛰었다, 6kg를 뛰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4kg, 6kg를 뛰는 게 내 몸의 건강을 도모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이제 많은 논문 자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심장이라는 거는 처음에 막 턱까지 숨이 차게 운동할 때는 살도 잘 빠지고 대사도 좋아지고 노폐물도 잘 뺍니다. 근데 매일같이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심장이 터질 듯이 무언가를 하면 심장이 죽을까봐 거기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대사량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대사량이 줄어든 만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 생산과 노폐물 배출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죠. 7330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계속 장려했던, 지금도 장려할 거예요. 그 운동이 일주일에 3번 30분씩 운동합시다 였어요. 어떤 운동이든. 우리 인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운동량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난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과도한 운동이나 이런 거보다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저는 격일제로 운동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격일제로 똑같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조금 여러 가지로 병행하시라고요. 하루는 걷기, 하루는 뛰기, 하루는 뭐 그 동네 나가면 운동기구도 많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트레이닝을 매일같이 나는 그 짐 헬스장에 가서 한다라고 하시면 그 헬스장에서도 오늘은 팔 운동 집중, 오늘은 다리 운동 집중 이런 식으로 근육을 그 부위별로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기는 어렵고 건강을 잃기는 쉽거든요. 왜냐면 뭐 라면을 한 일주일 내내 먹자고요. 그리고 먹고 자요. 그러면 몸이 띵띵띵띵 불어버리죠. 무슨 얘기예요? 노폐물 들어온 게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되게 건강을 잃기는 여러 가지로 쉽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아도 이빨이 흔들리고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위장 장애 저도 지난번에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니까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장이 쓰리고 온 신체가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서 뭐 항진 그 갑상선 항진처럼 뭐 땀이 나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스트레스 작용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에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적당량의 스트레스 이상의 스트레스는 내 몸을 불균형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영양 흡수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장기에 정말 많은 영양들이 들어와도 문제없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코엔자임 Q1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 종류들이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호르몬을 생성하는 일이 있어요. 조효소 작용도 하지만 호르몬을 생성하는 일 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호르몬을 생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또 다른 효소작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이 2010년부터 엄청나게 대두돼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뇌 관련 제품, 혈관 관련 제품에 코엔자임 Q10이 꼭 들어간 레시피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코엔자임 Q10을 좀 얘기해봤는데 제가 이제 자료 준비했던 게 좀 뒤쪽 자료가 잘못돼서 이런 소화기관부터 해가지고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코엔자임 Q10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또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온라인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 질문 같은 거 하셔도 괜찮아요. 막 얘기하고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금부터는 아마 질문이 좀 많이 나와주셔야 성장도 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요거 복습하시면서 어려운 내용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수업할 때 물어봐 주시거나 아니면은 밴드나 단톡에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모르는 내용은 알아서 알려드릴 거고 알아봐서 알려드릴 거고 아는 내용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 또 날씨가 좀 많이 덥죠. 근데 어제보다 좀 덜 더운 것 같은데 더위 조심하시고 더울 때 무엇보다 영양과 식사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